어떤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도 위법 행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들은 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시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위법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학교 측은 형사적으로는 공동 건조물 침입, 공동 재물 손괴 등으로 이미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형사와 민사 공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학생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10명 정도로 이미 특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CCTV 동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으로 특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한 불법 행위도 특정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4억에서 54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용, 수리가 불가능하면 파손 당시의 중고거래 금액 등이 될 것이고 청소를 해야 한다면 청소비용, 기타 시설 복구 비용 등이 될 것입니다. 파손된 부분들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이미 했을 것이고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시중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감정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학생 측은. 학교 측에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아마 이제 뭐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추후에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학교에서 정리한 그 내용이 아마 소장에는 이제 첨부가 될 거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학생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과다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통상 이제 감정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학교가 주장하는 그 손해가 이 학생들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감정인이 이제 감정을 하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원고가 또 주장하는 내용,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제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토대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 학생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사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뭐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알아보니 비용은 이렇다 뭐 이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사실 내놓은 건 아니어서 그걸 볼 수 있으면 뭐 약간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제시된 상황은 아니고 총액으로 뭐 대충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알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피해 액수를 줄이려면 그러니까 배상 액수를 줄이려면 학생 측에서는 학생이 한 게 아니다를 주장해야 그쵸. 뭐가 뭐 부서졌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부서뜨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그 항목이 빠지는 거고 아니면 부서진 건 맞는데 그 손해액이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항목이 빠지거나 액수가 줄거나. 근데 후자는 좀 더 불리하죠. 아무래도 빠지면 아예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될 거고 빠지지 않고 금액만 내려가는 거는 뭐 둘 중에 어느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 하면 빠지는 게 더 낫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하지 않은 거를 학교 측에서 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부터가 이제 어쨌든 학교가 원고가 되는 거고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고 이제 소를 진행할 때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또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CCTV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라든지 뭐 아니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뭐 아니면 뭐 사진 또는 그 목격자 진술 뭐 아마 진술서라든지 뭐 그런 걸 받을 텐데 그런 걸 토대로 아마 학생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을 특정할 거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이만큼이다 뭐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락커치를 해서 학교 집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형사적으로는 공동재물손괴,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도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라는 단어를 락커로 칠했는데 내가 그 중에 점 하나를 찍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액 전부를 책임져야 하고, 다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책임 범위가 달리 산정될 수 있어서 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 B, C가 뭐 락커치를 해가지고 학교에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래서 그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A도 3천만 원을 변제할 책임, B도 3천만 원을 변제할 책임, C도 3천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셋 중에 한 명이 3천만 원을 다 변제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A, B, C가 그거를 분담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뭐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책임지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C가 학교에 3천만 원을 이제 변제를 했어요. 그럼 A하고 B한테 야, 너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 나한테 줘라고 이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점 하나만 찍었다. 그러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A, B, C가 분담해야 될 부분은 그 안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본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C가 A, B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서로 막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다투고 법원에서 또 결론을 내주겠죠. 형사처벌이나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계속해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하고 학교나 다른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징계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제적시키거나 중한 징계를 통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주변인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추가로 고소할 수 있죠. 이게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고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만약에 일단 10명을 고소를 해가지고 형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럼 이제 보통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당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추가적으로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한 사람들이 더 있다더라 하면은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또 절차가 종료가 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 또 형사상 처벌받은 죄명과 관련해서 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소송사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 시위한 사람들이 인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것도 당연히. 자기가 자백한 거죠. 자기 잘못을 결국에. 그럼 이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추가 고소하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할 수 있죠. 이거는 완벽한 이제 자백이니까 스스로 인정한 거라서 네. 신빙성이 매우 높은 거죠. 최대한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학교 측에 달린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손해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사실 학교 측이 만약에 학생들을 용서해준다? 이러면 그 손해를 학교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또 그 피해가 다른 쪽에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정된 그 자원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피해가 발생했고, 여기에 또 경제적인 그런 자금들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 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테고, 학교 측에 달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제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게 되겠죠. 가처분도 걸고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그러면 약간 다시 점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려되네요. 진짜 그거를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알면 적어도 그 방법을 취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명확히 인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변호사 분도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얘기는 해도 설명은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본인이 나 그래도 할래 뭐 이럴 수도 있죠.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거다 라고 해도 책임을 져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되겠죠? 다 같이?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미래가 되게 우려되더라고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죠. 어쨌든 형사 고소했으니까 형사적으로 잘못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결론이 나올 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뭐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제 그에 따라야 되는 거고, 또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테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액수의 문제지 학교가 패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얼마를 이제 승소하느냐만 달라질 뿐일 것 같은데, 그래서 판결문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은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그냥 학교 측에 계속 영원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나 책임 안 질래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안 갚겠다라고 하면 안 갚을래라고 해도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까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면 급여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급여에다 또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급여를 내 예금 계좌에, 내 명의 예금 계좌에 받게 되면 또 예금을 또 압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뭐 자동차를 구매하면 또 자동차에 또 압류 걸고 뭐 경매 붙여서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될 거거든요. 근데 살면서 영원히 내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급여를 받는다 해도 저 현금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급여를 우리가 며칠 날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걸 항상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급여는 들어올 거고,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자기의 재산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학교 측에서는 또 거기에 예금 계좌를 압류해서 받아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피해액이 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피해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학내 시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냈던 것으로, 현재는 본관 점거들이 모두 해제돼 그 필요가 다해 기각된 것. 근데 이걸 가지고 법원이 우리 편을 들어줬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현재는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두 다 해제가 된 상황이면 가처분을 굳이 내리지 않거든요. 너네 잘했어, 학생들 너네 잘했어,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다. 그런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사실 학생들이 그 위법 행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형사 처벌도 그렇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해주기는 참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러면 사실은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물론 뭐 본인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건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본인들이 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뭐 표현하고 제시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그런 조언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깝고 그러네요. 하지만 지금 이미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참 앞이 깜깜할 텐데. 학교가 원고, 시위를 한 학생들이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십억 원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 이러한 판결은 기본적으로 10년의 효력이 있고 10년이 되기 전에 효력을 연장하는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학생들은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재산을 보유하면 강제집행당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이 있으면 피고 측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가 나오면 경매를 통해 처분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아올 수 있고, 예금이 나와도 압류해서 추심, 즉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확정이 되면
힘들어지겠죠. 그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내 명의의 어떤 재산도 보유할 수 없고 보유하면 바로 또 강제집행 당하고 이런 게 반복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들은 형사적, 민사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형사적으로도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도 상당한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전체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서 일부만 승소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있겠지요. 결국 학생들은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전과가 생겨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해도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민주적이지 않은 폭력적인 방법을 왜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형사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 학교 측에 사죄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 학생들이 휴학계를 단체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측에 약간의 그 손해를 보게끔 하자. 재정 상태를 네. 자기들이 뭐 등록금을 안 내니까 네, 그렇죠. 학교도 피해라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네요.